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위치, 즉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아직은 불안감이 상존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승 정배열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마지막 상승을 앞두고 한 번 정도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예측해서 우리가 뭐 숏을 타거나 지금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대응이 나가야 된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현재 돈이 흘러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즉 업종별로 차이가 생기고 있다. 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테크주 위주로, 자, 테크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나머지 업종들은 단기 추세선이 하방으로 향하면서 어쨌든 조금 꺾여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좀 보시면, 자, 일주일 동안의 상승 분포예요. 자, 가장 강하고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자, 이러한 부분들인데, 자, 이쪽은 다 어떤 거예요? 자, 기술주입니다. 자, 여기가 기술주들이고, 자, 나머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색깔이 어둡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돈 자체가 상당히 기술주 위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자, 한 주 동안도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주나 뭐 유틸리티, 뭐 부동산, 금융 이런 쪽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고, 자, 단기 추세도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50일, 200일 선이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건 50일 선이라서 추세를 정확하게 단기 추세를 반영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도 저점이 높아지고, 자,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도 상방을 향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S&P 500 같은 경우는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그쵸?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전의 추세를 아직 회복하지도 못해서 어쨌든 50일 선도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습, 그리고 단기 이평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50일 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우존스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높은 위치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지금 현재는 하방으로 꺾이는, 그쵸? 50일 선도 따라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섹터별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모든 시장을 끌고 갈 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즉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다만 특정 섹터들, 기술이나 테크주, 자, 요런 쪽에서 특히나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보자면 뭐 반도체 아니면 뭐 클라우드, 2차전지는 요즘 살짝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주 섹터들이 상당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2차전지와 이제 같이 가는 게 AI 섹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자, 요 두 섹터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때 올라가고, 올라갔다 조정받을 때 또 올라가고, 좀 요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이가 더 작아서 특정 섹터에 몰리는 경향이 더 강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기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정 섹터로 보기에는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 테크주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섹터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다우나 S&P 500보다는 어쨌든 기술주 위주가 지금 현재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아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폭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채권 수익률의 폭락이 나오면서 대체제인 기술주가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업종별 편차가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러셀 2000 같이 소형주들도 사실상 하방 추세로 지금 내리꽂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주요 지수에서는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스닥만이 올라가고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더라도
이미 특정한 섹터에서는 뭐 3, 4%의 상승이 나오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장이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섹터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지수 플레이를 하기에는 일간 변동이 너무 베리에이션이 좁고 작기 때문에, 차라리 베리에이션이 크다면 우리가 뭐 롱을 타거나 숏을 타거나 어쨌든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시간이나 좀 그 범위가 넓을 텐데, 지금은 그게 너무 좁기 때문에 오히려 탈출이나 청산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수만을 보기보다는 특정한 기술주들, 테크주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초에 페이스북 같은 거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넷플릭스는 조금 추세가 안 좋아졌고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페이팔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특정한 기술주들은 거의 2배가 넘는 상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회복해가는 과정인데, 최근에는 애플 역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왔죠. 즉 지금은 기술주로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고 성장성을 어느 정도 보이는, 즉 악재가 많지 않은, 악재가 적은 종목들 위주로 에너지가 조금 몰리고 있고, 사실상 다른 기술주나 뭐 아니면 유틸리티주 같은 필수재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수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오르고 있는지 좀 더 세분화된 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나스닥이라는 큰 뭉텅이의 일간 변동을 추종하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은 강하게 오르고 어떤 종목은 강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혹은 횡보하는 섹터도 있겠죠. 이 섹터를 찾아내려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을 해내고, 자, 이러한 종목들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은 국내보다는 해외보다는 오히려 국내에서 저런 섹터들이 조금 강하게 두드러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피나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추세가 좋은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도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투자를 포기할 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정배열을 탄탄하게 잡아가고 있고, 자, 요때 한번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골든크로스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함부로 숏을 타거나 배팅을 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가 차라리 그냥 현금화를 해서 들고 있는 게 낫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숏을 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스큐 같은 것도 보시면 우리가 언제든 숏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또 전저점이에요. 그렇죠? 지수가 전고점은 아닌데, 자, 반대로 숏은 전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모든 상승과 하락분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숏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장투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최하 바닥이 아닌데도, 반대로 시장이 최상 위치가 아닌데도 지금 SQQQ 스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을 찍은 거예요. 지금 가장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가격대에서 가장 하방을 찍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숏 같은 거는 선제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항상 단기적으로 짧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 하루 이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전과 같이 우리가 2022년 때 같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확률은 지금 사실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점점 진폭이 짧아지고 있죠. 왜냐? 시장이 정배열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역배열 구간에서는 하방이 긴 추세가 있다면 지금은 정배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짧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역배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 전까지는 숏 같은 경우는 짧은 하루 이틀 정도만 보유를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같을 때 막 어떻게 보면 SOXS 같은 거에 막 올인을 하시고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계좌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같은 거 숏 하셨다면 지금 거의 뭐 상당히 이전 저점에 비해서는 뭐 거의 8, 90%나 녹아내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는 반도체주가 최하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숏 경우에 최하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사실 SOXL 같은 경우가 뭐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괴리율 자체가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배열에 들어간 이상,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간 이상 숏 같은 경우에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체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섹터는 자, 뭐 TQ나 SOXL, 즉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어떠한 기술주 중심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섹터를 잘 발굴을 하셔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러한 섹터별 투자에 집중을 해주실 시기다.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중간에 중원부원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드리자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지금은 필요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어쨌든 뭐 다우든 S&P 500이든 러셀이든 하방 추세가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뚫고 내려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